안녕하세요. 자, 며칠입니까? 4월 12일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. 날씨 좋습니다. 오늘 날씨 아주 좋고요. 57도인데 아주 좋습니다. 전형적인 봄 날씨. 오늘하고 내일 그냥 최고가 70 몇 도까지 가고,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막 80도 막 넘어가고 그래요. 80도 넘어가면 한 7, 8도 되는 건가? 모르겠네요. 근데 이제 편한 날씨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오늘 학교로 갔습니다. 자, 이제 한국도 선거가 끝나고 이제 좀 안정화되고, 뉴스 잠깐 보니까 이제 야당은 전체 이제 의석은 많이 챙겼고, 그죠? 비례도 해가지고 적당히 챙겼고, 그 다음에 여당은 강남 쪽에 한국에 서울에서 좀 챙기고, 좀 유명한 사람들이 돼서 체면 칠해나 좀 하고, 그 수준이네요. 아주 그냥 나라가 절반으로 쪼개졌다가 그 분수령이 선 것 같아요. 그랬다가 이제 또 열심히 또 모든 걸 잊고 생업에 종사하고 살아야죠. 어떻게 보면 참, 미국도 이제 선거인데, 미국도 이제 선거 7개월 남았습니다. 11월달 선거라서. 근데 이렇게 조용해요. 미국의 지금 제 구글로 나오는 이제 화두는 맨날 경제지 선거가 아니에요. 경제는 이제 지금 물가가 자꾸 올라가지고요. 근원 물가가 올라서 이제 원래 6월 달부터 이자를 좀 내리겠다, 좀 금리를 내리겠다 생각했다가 물 건너갔어요. 6월 달 내리는 거. 조심해서 내려야죠. 한 번 내렸다 또 올릴 수 없잖아요. 근데 아직 인플레이션이 있어요. 물가가 막 비싼데, 물가 비싼 거의 주요 원인은 렌트비, 그리고 다달이 반값, 여기는 다 사골세예요. 미국 시스템은 만약에 한 달에 전세가 100만원이다 하면은 처음에 들어갈 때 100만원을 맡겨서 걔가 이제 나중에 집 고장나고 그러면 그 돈을 수리하라고. 그 다음에 첫 달 100만원을 내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200만원을 내야 돼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전세금 이런 게 없이 100만원씩 따박따박 내면 돼요. 근데 그 렌트비가 엄청나게 비싸요. 지금 미국의 그 팬데믹 이후에 그 렌트비가 또 엄청 올라가지고, 그거는 한마디로 하루에 버리는 돈이잖아요. 그 렌트 값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그 렌트비를 내면은 참 돈 모으기 힘들어요. 이제 그 렌트비를 이제 그렇게 낭비하고 싶지 않으면 싼 데 살아야죠. 근데 그 싼 데가 또 질이 안 좋아요. 삶의 질이. 그래서 어쨌든 그 조금 괜찮은데 렌트비가 그렇게 비싸고, 1년에 그냥 한 달에 따박따박 버리는 돈인데. 참. 그래서 미국에서 돈 모으는 방법 중에 빨리 집을 사야 돼요. 그래서 렌트비 내는 거에 벗어나야지. 안 그러면은 미국에서 돈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. 그게 기본이야, 제. 근데 집을 사는 것도 미국 이제 집 살려면 집값에
5%부터 살 수 있어요. 집값의 5%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어요. 근데 5%를 내고 집을 사면은 너 돈 너무 조금 냈네 해가지고 네가 중간에 돈 안 낼 수 있으니까 보험을 들어 해가지고 그 보험을 들어야 돼요. 그 보험료 비싸요. 다달이 내는 게.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20%가 되면 그 보험료를 안 내거든요. 그러니까 집값의 20%를 낼 돈이 있으면은 보험료를 안 내야 돼서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 집값의 20%가 될 때까지 돈을 모아요. 그러니까 집이 20만 불이다, 집이 2억이다 그러면은 4천만 원을 모으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좀 더 들어요. 뭐 부동산 뭐 수수료 같은 거 드니까 복비는 아니죠. 수수료 한 2억 되려고 하면 5천만 원 모아요. 한 25%. 그런 다음에 이제 20% 다운페이하고 이제 사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나머지 돈은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그걸 갖다가 보통 30년을 갚아요. 30년 갚든지 뭐 15년 갚든지 10년 갚든지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. 집 사기가 어렵진 않아요. 근데 문제는 자기 직장이 안정이 돼야 집을 사요. 그렇잖아요. 뭐 한 좀 하다가 잘리면은 집을 사서 5년은 있어야 되거든요. 수수료 뭐 어쩌고저쩌고 다 있기 때문에 집 사서 5년 정도는 있어야지 그게 안 그러면은 한 3년도 괜찮아요 사실. 요즘 같으면 집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3년 미니멈 3년 안 있을 거면 집을 사는 게 손해예요. 막 귀찮고. 그래서 직장이 안정이 돼서 여기 살겠다라는 생각이 적어도 5년 이상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집을 사는 거예요. 안 그러면 돈을 버리는 거예요. 집 한 번 샀다가 이사하는 것도 미국 큰일이에요. 그게.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살 때 신중하게 잘 사고 그냥 살아야 돼요. 웬만하면. 그래서 교수도 이제 무조건 한 번 하면 이제 한 5, 6년은 안정이 되거든요. 공대 교수는 중간에 잘리지 않는 이상. 그러니까 5, 6년은 안정되니까 집을 교수 되자마자 사야죠. 돈을 모아놨다가 집을 되자마자 사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잘한 일 중에 하나는 어디를 가든 펜실버니아는 이제 저 혼자 살아서 집을 안 살았어요. 2년 다녔는데 안 살았고 오하이오에도 가자마자 집을 사서 들어갔어요. 그 다음에 여기 조지아에서도 1년을 렌트 살았는데 집사람이 그때 저 혼자 1년 살아서 그렇고 오자마자 집을 샀어요. 집사람이 오자마자 집을 안 사고 6개월 렌트하다가 또 샀네. 집이 없어서. 여기 좋은 괜찮은 데가 한 군데 있는데 거기가 집이 안 나와요. 괜찮으니까. 근데 마침 우리 살 때 1월달에 12월인가 11월에 집이 나와가지고 그 덜컥 샀어요. 그때 안 샀으면 아찔하죠. 이제는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옛날에 저희가 3억 1천 주고 샀거든요. 그 옛날이 아니라 뭐 6년 전에 3억 1천 주고 샀는데 지금 5억 5천이에요. 5억 6천. 저 월급은 얼마나 올랐냐. 옛날에 초봉 8천만 원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9,200인가? 올리지도 않은 거예요. 그것도 부교수 돼가지고 뭐 조금 오르고 그래서 올랐지 뭐 연별로는 안 오른 거예요. 교수금 너무 안 올라. 진짜 너무 심해. 진짜 너무 심해. 교수금
이런 생각 든다니까. 아, 내가 뭐 이동받으려고 뭐 이렇게 하나,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. 너무 안 올라서. 뭐 근데 뭐 그냥 뭐 해야죠. 예, 감사하면서 해야죠. 그런 생각하면은 안 돼. 자, 어쨌든 그랬고요. 그 요즘 뭐 경제죠. 경제가 이제 그 좋아진 듯 하다가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는 바람에 이제 근데 뭐 어찌 됐건 제가 보는 관점은 대선 지나고 1년 정도 지나야 안정돼요. 누가 집권하든 바이든이 계속하든 트럼프가 하든 이제 뭐 11월에 선거하면은 2월인가 3월에 취임식 할 거 아니에요. 저 인수위 한 다음에. 그럼 이제 그거 하고 나서 내년 말 돼야지 뭐가 뭐 안정이 되거나 뭐 하죠. 예. 뭐 바이든이 되면 여태까지 했던 거 그냥 계속 가는 거고요. 트럼프가 하면은 바이든이 했던 것도 다 뒤집어 놓는다고 또 다 난리 치는 거고. 이제 뭐 지금 이제 보면은 사실 누가 돼도 상관없어요. 미국은 아유 참 뭐 좋게 말하면 그런 건데 심리적으로 피곤해서 그렇지. 설마 트럼프 또 하는 거죠. 설마 트럼프가 되겠나. 근데 사람이 없어요. 트럼프가 지금 후보로 유일하게 나왔고, 공화당 후보 트럼프고, 민주당 후보 그냥 바이든인 거예요. 양자 대결로 놓고 보면 지금까지는 이제 트럼프가 더 유리하죠. 근데 이게 또 집권당이 무서운 거라서 엄청나게 유리해야지 그게 뒤집혀요. 뒤집히지 않아요. 그러니까 바이든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엄청나게 유리해야지 집권당을 뒤엎고 그 정권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. 집권당이 그래도 무서운 거예요. 트럼프도 사실 집권하고 있을 때 걔도 트럼프가 4년만 하고 중임이 안 되고 잘렸잖아요. 왜? 그때 코로나 때문에. 코로나 대처를 막 그지같이 하고. 그 중임이 안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봐요.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. 미디어나 뭐 이렇게 제대로 정책 같은 거 통제 잘 못하고. 고삐 풀린 망아지가 죽으니까 이제 사람 다 죽는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망가진 거잖아요. 초반에 바이든도 뭐 대처 잘한 건 아니죠. 그때 그러고 돈 풀고 그러면 이제 다 이렇게 망가진 건데 트럼프가 되면은 모르겠습니다. 아주 그냥 또 대란이 일어날 거예요. 한국 전기차들 어떻게 하면 보조금 안 준다고 그러거든. 트럼프 되면은. 그럼 테슬라도 당장 보조금 안 주고 전기차 시장은 완전 다 쪼그라들어 없어지죠. 누가 전기차가 보조금 줘도 지금 적자나는 한국에 보조금 없애면 전기차 못 사죠. 저희도 그 고민이 있는 거예요. 보조금을 지금 바이든이 계속 연임을 해야 보조금이 지금 계속되고 그래야 내년에 테슬라 Y가 나와요. 그거 사는 거죠. 보조금 안 준다 하면은 지금 사야죠. 지금 차도 없는데. 그러니까 보조금 안 주면은 올해
7월에 테슬라 Y를 사야죠 그냥. 그리고 또 한 대는 이제 나중에 사는 거고, 보조금 준다 그러면 올해 이제 뭐 다른 차를 7월에 다른 차를 사고 좀 싼 차를 사고, 내년에 Y가 나왔을 때 신형 Y를 사는 거죠. 보조금 받고. 뭐 별거 아닌 가정경제 차 사는 거 하나도 이렇게 얽히는 게 많아요. 참. 얽히설키 참 얽히는 게 많아요. 그래서 7월달에 이제 차를 살 때 좀 보태려고 비트코인을 사놨는데, 비트코인이 한 달 넘게 횡보하고 있죠. 야, 참 그 답답한 노릇입니다. 한 달 넘게 지금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냥 그 밴드에 갇혀가지고 딱 이러고 있는데, 이제 2주 남았어요. 반감기 이후에도 그렇게 크게 난리는 안 칠 거예요. 반감기 이후에도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난리는 안 쳐요. 근데 등락이 조금 이제 좀 폭이 작아지면서 우상향 하겠죠, 살살. 그러면서 이제 7월 때쯤 되면 이제 많이 올라 있겠죠. 제 생각에 지금 7만인데 7월 달쯤 되면은 한 뭐 85,000, 뭐 88,000 이렇게까지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에서 한 20% 내지 30%는 더 오르겠죠. 지금 가격보다. 20%, 네. 20%에 30%. 그래서 그 일부를 그냥 찾아서 차 사는 데 쓰고, 나머지는 또 갖고 있으면 내년 말에 이제 한 3배 뭐 이렇게 낸다는 거 아니에요. 내년 말에. 코인은요, 웬만하면 한 3배 이상 되면은 팔아야 돼요. 코인은 또 나중에 떨어지기 때문에, 지금 ETF가 들어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, 떨어지면 또 사면 되죠. 네, 떨어지면 또 사면 되죠. 일단 조금 먹고 팔아야 돼, 코인은. 계속 갖고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여윳돈 있으면 갖고 있으면 좋죠. 갖고 있으면은 걔가 나중에 뭐 엄청나게 오른다고 그래가지고 코인은 사실 갖고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, 여윳돈으로 갖고 있어야 돼, 코인 진짜로. 이게 영끌에서 하고 큰일 나는 거예요, 코인. 그냥 여윳돈으로 갖고 있어야 돼. 조금이라도. 다 팔지 않고 조금 갖고 있을 생각이에요. 네, 조금. 그게 이제 10년, 20년 지나면 뭐 수십 배가 되니까. 자, 오늘도 신나는 금요일 잘 도착했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시고, 저는 또 월요일날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